자, 이제 그 지수라는 그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로그라는 값을 계산하는 거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이제 함수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뭐 할 건데, 지수 여기 유형이 굉장히 많을 거라마. 이 유형 몇 가지 있지? 단원이? 4단원이? 유형 34. 그래서 다른 책에는 지수 함수 따로, 로그 함수 따로인데 여기 같이 있어. 왜냐면 같이 사용해서 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4개의 유형을 수요일까지 끝낼 수는 없겠죠. 일단 최대한 하는 대로 가는 거야. 자, 어떤 지수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함수 쪽 파트를 뭔가 어떤 식을 세우는 게 존재하거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fx라는 것이 a의 x제곱으로 나왔대. 자, 그럼 1번부터 얘네들을 솔직히 6번은 별표를 쳐놓고 6번은 다른 거고 나머지 1, 2, 3, 4, 5는 어떤 법칙을 사용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지수 법칙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대입만 해보면 너희는 그냥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 자, 1번 f0이네. x에다가 0 집어넣죠. 그럼 a의 0제곱 1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죠? 2번까지 한번 해볼까? f의 좌변에 x 플러스 y래. 여기다가 a의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봤어. 그지? 그랬더니 우변 fx a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fy a의 y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fx 곱하기 fy는 얘와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지? 곱하면 얘가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으로 나올 것이다. 그지? 그러면 뗄셈이면 나눗셈, 플러스면 곱셈. 로그랑 뭔가 비슷한 개념이죠? 반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근데 좀 많이 나오는 게 3번을 해보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고 4번 같은 경우 이거야. 얘는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 없어. f의 nx죠? 그럼 여기에 n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fx를 n제곱했다는 것은 fx를 n번 곱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곱하기해서 a의 x제곱 얘를 몇 번 했냐면 n번 했다는 뜻이 되겠죠? 밑이 a로 다 똑같으니까 x를 계속 몇 번 더한다? n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거를 n번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n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번까지는 여기 있는 함수식 자체에 그냥 대입을 해서 식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5번이 문제죠. 5번. 자, 5번은 얘를 지금 하면 저 밑에 319번은 쫙 해결이 돼. 319번에서 일단 눈에 띄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 방금 증명한 거잖아. 그지? x의 n제곱이 아니라 좌변에 nx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5번에 그 부분은 틀렸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319랑 322 사이에 여백 부분이 존재하죠. 거기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적어 놓도록 할게. A 집어넣으면 x죠. x y 뭐 요거는 별거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한 기준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얘가 뭐니? XY의 중점, 평균, 그지? 그러면 얘는 평균의 F, 함수값. 자, 그러면 XY의 평균이라는 것은 XY의 딱 중점이야. XY의 딱 가운데가 여기죠.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지점이 결국 F의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우변에 나와 있는 거 뭐니? fx와 fy를 더해서 나누기 위한 것은 함수값들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딱 가운데 지점, 요 지점이 지금 fx 그다음에 플러스 fy 요거의 평균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요 그림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방금 해놨는 거 평균의 함수값이 여기가 함수값의 평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더 작은 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fx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아래로 볼록,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위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필기를 좀 해라. 요거는 수투도 나오고 미적분도 나오고 다 나와. 계속 그림 잘 그려놔. 잘했어? 깔끔하게 잘 그렸네. 자, 요거 잘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319번은 해결이 된 것 같고 320번도 이것도 약간 새롭게 정의를 내려놓은 건데 애들이 많이 딴판에서 해보니까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 자, 일단 A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다 왼쪽이 원소인데 얘가 원소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대. 그러면 이렇게 원소를 가졌을 때 요 표현 방법으로 가겠대. 잘 들어야 돼, 비나. 콤마 앞에 있는 거는 지수로 보내고 콤마 뒤에 있는 거는 좌변으로 이렇게 보내겠다는 뜻이야. 콤마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지수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전제 조건 있죠? A, B가 저기를 만족하는 원소래. 그러면 콤마 앞에 있는 거를 지수로 보내면 3의 a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있는 걸 좌변으로 보내면 b는 3의 a제곱. 얘를 만족한다. 일단 요 조건을 가지고 출발을 해줄 거야. 이걸 가지고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뭐 성립하는 게 있으면 성립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 기역. 일단 콤마 앞에 있는 요 놈만 가지고 다 출발할 거야. 그랬을 때 저 콤마 뒤에 있는 게 나오는지 보는 거야. 자, 2a네. 그러면 지수에다가 보내죠. 3의 2a 제곱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3의 a 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3의 a 제곱이 뭐래? b네. 그럼 여기다가 b 집어넣으면 b 제곱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그다음 두 번째 니은. 자, 2분의 a를 집어넣어볼게. 3에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항상 요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인지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3의 a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3의 a제곱은 b였으니까 b의 2분의 1제곱. 그럼 얘는 결국 루트 b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표현도 9분의 b라는 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얘는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귿. 이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게. 3의 마이너스 a는 얘는 3의 a제곱분의 1이네. 그랬더니 3의 a제곱은 b. b분의 1. 만들어졌죠?
그래서 디귿은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a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의 a 플러스 1은 얘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3의 a제곱은 b 곱하기 3 그래서 결국 3b라고 표현할 수 있네. 그러면 얘도 참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320번 일단 먼저 해결했다. 좀 까다로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맞는지. 320번 같은 게 뭐 베이직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처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 버리니까 쉽지 않은 문제야.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지수함수 나왔네, 그지? 자, fx를 ax 제곱으로 넣는 건 똑같고, 그럴 때 뭐 함수값을 찾으시오라고 했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수학과에서 함수 부분을 할 때 함수값 찾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게. 지금 x라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가보자. f0. 자, f의 0이라는 것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이 됐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이라고 되어 있죠? 8. 자, 얘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얘는 2의 몇 제곱이니?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곱하면 k제곱 나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k는 3이라고 찾아졌네,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원하는 것은 f2죠? f2는 2분의 1에 x에다 2 집어넣으면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렇죠. 2.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함수값 집어넣는 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그지? 2번이요. 이제 뭐 포스트잇 있어? 없지? 큰일 났네. 내가 나눠준 거 있잖아. 너 포스트잇 받았어? 3번 유형을 할 건데 얘들아 잠시 쉬었다 하자. 3번 시간 좀 포스트잇에 필요한 거 가지고 이따가 함수를 자 지수함수는 모양이 딱 두 종류가 있어. 일단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 로그의 밑 조건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a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근데 밑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뭐 2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일단 예를 보여주고 정리할 식을 그래프를 따로 해줄게. 그래프 그리라는 것만 그리면 돼. 자, y는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3의 x제곱 이렇게 밑이 3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무조건 얘가 기본형의 지수함수 그래프거든? 기본형에서는 밑이 뭐 1이 아닌 양수 근데 숫자가 어떤 게 오든지 간에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지. 뭐의 0제곱은 항상 1이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기본형에서 항상 지나는 점은 0,1 y절편 1을 항상 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을 항상 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이라고 딱 해보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일단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가면은 항상 이쪽 편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죠. 3 집어넣으면 8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y는 2x제곱이야.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 값도 같이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2 말고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3도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건 맞거든? 그런데 1 집어넣어버리면 2가 아니라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버리면 4가 아니라 굉장히 더 큰 9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0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보다 작은 3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보다 작은 9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a의 a 값이 절대값 할 필요 없지? a 값이 클수록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 큰 값을 가진다, 더 큰 그래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딱 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1 지나는 얘가 a 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반대로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자, 요 두 그래프를 그리고, 근데 둘 다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얘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근선이라고 얘기한다. 점근선은 x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은 항상 y는 0이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우리가 나중에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것만 점근선에 관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요거 하나만 딱 적읍시다. 뭐 포스트잇에 해서 붙여도 돼.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놓으면 한 방에 다 되겠다. 밑이 클수록 이쪽 편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프가 점점 더 회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0,1을 기준으로 0,1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함수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식에서 하나 볼 것은 이렇게 있죠? a분의 x제곱은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밑이 역수가 취해지는 경우, 즉 2의 x제곱이 있고 2분의 1의 x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밑이 역수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밑이 역수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을 때 얘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게 대입이 됐네. 그러면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놈 자체가 y는 2의 x제곱이면 얘를 y축 대칭이라고 한 거,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도 뭐 생각을 해놓고 설명을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x값은 무조건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런데 지수함수는 함수값 자체는 항상 x축보다 더 큰 쪽에서만 존재하니까 시역은 양의 실수 전체.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a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함수. 점근선은 방금 설명한 거고, 그지? 다른 거는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지수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니까 그래프 모양 자체를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표현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뭐 큰 문제들이 문제수가 이 유형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있네, 많네. 3번만 많지 않고 4번은 엄청나네. 자, 그러면 작은 거는 일단 대표용으로 하나씩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325번이 되겠네.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지 1보다 클지 몰랐는데 일단 요 관계가 하나 존재하죠. f의 2. 그러면 a를 제곱했을 때 9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밑은 항상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a 값은 3이다라는 게 밝혀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x라는 것은 3의 x제곱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림을 생각하자면 점근선이 x축이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0,1을 지나는 요 그래프가 3의 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그래프까지 만들어졌죠? 자, 첫 번째 0,1을 지난다. 0,1을 지나는 거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이죠. 또는 y는 0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어. 2번은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한글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기호로 하면 x값이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크다. 이 표현이 증가함수를 의미한다. 증가함수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 1, 4분면을 지나고 있고 이쪽에 2, 4분면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1, 2, 4분면을 지난다. 항상 기본형에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1, 2, 4분면을 지나. 그 다음에 치역, 함수값, 그래프가 있는 것은 양의 실수.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끝이 나겠죠? 자, 그 다음 4번 유형이 조금 문제수가 많은데 그래도 몇 개 정도, 한 줄에 하나 정도씩은 할게. 일단 대표 유형 먼저 가보고.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뭐 다른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점의 좌표를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얘가 무조건 키워드라고 생각해줘야 돼, 점의 좌표가. 자, 그래서 328번 가볼게. 일단 그래프는 4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a, 알파네. 그러면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4의 a제곱은 알파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b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는데 4의 b제곱은 베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일단 점의 좌표를 가지고 첫 번째 단계를 활용할 것이고. 자, 찔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더 나와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없었는데 알파 베타가 64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알파 베타라는 것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네. 즉 알파 베타라는 것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4에 a 플러스 b 제곱이 되겠네, 그지?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64죠? 64는 4의 몇 제곱? 그렇지, 세제곱. 따라서 a 플러스 b는 3.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아직까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 줄을 가볼게. 여기도 다 점의 좌표가 될 것 같은데 제일 밑에 걸로 가볼게. 그러면 너희한테 고르라 그러면 밑에 걸 고를 거니까, 그지? 333번으로 가보자. 자, 2분의 1의 x제곱. 감소함수가 많네, 그지?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구하는 게 A, B, C 사이의 어떤 관계식만 찾으래. 자, 그러면 일단 요 A점이 P, A죠. 그러면 P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P제곱은 A 하나씩 적자 같이. 두 번째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Q, B죠? 그러면 Q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Q 했을 때는 B. 그 다음에 C점은 얘가 X좌표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C.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했을 때 얘가 C. 이렇게 세 개는 일단 찾아내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PQ를 뭔가 활용해서 A, B, C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거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기? 어디 뭘 나눠? B에서 A를 나눠? B에서 A를 나누면 지수 이거에서 지수 이거를 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나눠주면 2분의 1의 지수끼리의 차니까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가 나왔네, 그치? 그러면 B에서 A를 나누니까 B, A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찾은 것은 얘하고 어떻니? 같죠? 그래서 C하고 얘가 서로 같다. 그래서 C는 A분의 B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분수가 없는 식이면 넘기겠죠? AC는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번 이렇게 딱 튀어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터프 문제가 하나 골랐네. 자, 336번 가보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그랬을 때 B의 Y좌표. 자, 요놈 A의 Y좌표 3분의 1 어떤 거 콤마 그 다음에 요거 Y좌표를 찾아야 되네. 어떤 거 콤마 요거. 자, 그런데 C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Y축 위에 있는 점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자, 그림상에 요거까지만 일단 표시해놓고 출발해볼게. 됐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는 X좌표도 Y좌표도 둘 다 모른다, 그지? 그럼 우리는 얘는 Y좌표가 나와 있네? Y좌표가 3분의 1이래? X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Y좌표가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 되려면 X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찾는 거야.
두 좌표 중에 하나라도 나와 있는 거를 먼저 가지고 다른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가 1대2라는 건 알겠는데 물론 얘가 0, 어떤 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요 3x제곱 위의 그래프가 아니니까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지? 찾아낼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1대1을) 가지고 다른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비율 나왔을 때는 닮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 물론 정석 방법으로는 얘를 A라고 딱 놓고 X좌표 두 개의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0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걸 활용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Y좌표를 구할 수도 있거든. 얘가 정석 방법이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X좌표를 볼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지? 자, 얘네 두 개가 1대2로 된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개도 뭐가 되겠니? 1대2로 닮음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1대2면 요거의 X좌표는 바로 2라는 걸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닮음되는 이유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빗변이 1대2가 되면 요 변도 1대2가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요놈의 X좌표가 2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2를 3의 X제곱에 집어넣었더니 Y좌표가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9라는 게 좀 구해지겠죠? 이런 닮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 자, 그런데 해설에는 분명히 나와 있겠죠? 내분점이라고. 혹시 자, 마이너스 1 X좌표랑 B X좌표 1대2로 내분하는 거 했을 때 X좌표가 0이 나와야 되겠지? 내분점 공식 기억납니까? 나중에 필요해서 그래. 내분점은 비율의 합이지. 외분점은 비율의 차야. 자, 내분점은 이 두 비율의 합. 그래서 1 플러스 2 하고 항상 크로스로 곱해야 돼. 크로스로 곱한 것끼리 더해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 곱한 B에서 얘를 여기 곱한 마이너스 2를 더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넘겨봤자 0이고 결국 B가 2가 된다는 거. 요 정석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외분점은 비율의 차, 내분점은 비율의 합. 이렇게 되는 거. 빠른 풀이 말고도 기본적인 정석 풀이도 다 표현을 하고 갈게. 그러면 네 번째 유형까지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힘드니? 두 개 유형이라면 우리 적어도 오늘 10개 유형은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10개.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면 x-m, y축 방향으로 n만큼. 원래는 y-n인데 넘어오니까 그냥 플러스 뭐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럼 우리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하나 기억하는 것은 점근선이 원래 y는 0이었죠? 그런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에 의해서 y는 n으로 바뀐다. 아, 그게 여기 나와 있네. 안 적어도 되겠다. 여기만 밑줄 쳐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적지 말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정의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 평행이동 시켜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자, 요게 이렇게 돼서 y는 n으로 됐네, 정근선이. 그럼 뭐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정근선도 영향이 있지만 치역도 영향이 있죠. 얘는 만날 수 없고 얘보다 큰 쪽에 있는 거니까 항상 y축으로 평행이동한 시키고, 그래서 치역 자체도 바뀌어버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안 바뀌는데 치역만 바뀐단 말이야. 저 두 줄만 밑줄을 다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렇게 할까? 우리가 항상 그 뭐 다른 거 함수할 때도 많이 했었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할 때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겹쳐진다. 또는 평행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해서 겹쳐진다. 이렇게 됐을 때 밑의 관계를 딱 판단했었잖아, 그지? 자,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지려면 그냥 여기에 있는 밑과 여기에 있는 밑이 무조건 같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런데 대칭이동을 하면 당연히 밑이 같아도 되고, B값은 당연히 B값은 A여도 되고,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버리면 A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분의 1이어도 돼, B값은. 그래서 역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평행이동은 요 밑 자체가 그냥 무조건 같을 때. 근데 대칭이동이 들어가면 역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A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역수가 되는 그 값이 B에 들어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 건성아, 이 함수의 밑은 뭘까? 저기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만들 거야. 밑. (3분의 1일까? 아니면 다른 걸까? 다현이는? 3분의 1. 건성이는? 3분의 1. 기인이는? 3분의 1. 이 함수식의 밑은 3분의 1이다? 네. 제가 하는 너도? 너 3분의 1?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겹쳐진다라고 할 때 진정한 밑은 뭐냐면 x 앞에 있는 거 요거 딱 잘라야 돼. 얘가 진정한 밑입니다. 그래서 9분의 1이 밑이 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여기가 x였으면 3분의 1이 밑인데 얘는 결국 이거 3분의 1의 세제곱하고 3분의 1의 제곱의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밑은 9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요거 좀 조심해야 돼. x 앞에까지 딱 끊었을 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요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밑이 달라지는 경우, 밑이 다르면 평행이동 시켜서 겹쳐질 수 없으니까 요거 판단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딴 반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걸 다 틀렸어, 애들이. 어떤 문제냐고 하면 일단 하나 하고 갈게. 하고 너희들한테도 시간을 주고 풀어보라고 하려고. 자, 강의 잘 없네. 일단 자, y는 16에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1이래. 밑은 뭡니까? 4. 밑은 x 앞에 딱 끊었을 때 곱해진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x 앞에 2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없으면 그냥 그 밑이 진정한 밑이야. 그럼 쟤는 굳이 고치자면 y는 4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16이 4의 제곱이니까. 자, 요 함수식을 딱 적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밑이 4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가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중요하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1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상에서 뭔가 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로 놓고 보면 어디쯤 위치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것도 해줘야 돼. 이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4의 제곱 16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은 일단 17이라는 값이 되겠지? 요런 정도도 일단 표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석을 가볼게. 자,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위치 1보다 크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역 지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평행이 돌아가더라도 무조건 실수 전체 집합이야? 맞고 치역은 양의 실수가 아니고 얘가 틀렸죠? y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치역할 때 집합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유나 3번 y는 4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겹쳐집니까? 네. 밑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 마이너스 2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하고 겹쳐진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2,2를 지나느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의 0제곱 1 되죠?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2 나오는 거 얘도 맞네. 2번은 일단 다르지.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1이다. 참 맞죠? 자, 됐어. 341번 한번 풀어볼래? 나오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자신들이 없는데? 왜? 평행이동도 나왔고 대칭이동까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밑이 똑같은 5여도 되고 아니면 역수인 5분의 1이어도 상관없겠네? 그 x 앞을 다 변환을 시켰을 때 기억됩니까? 밑이 뭐니? 아니죠. 마이너스 5였으면 마이너스 5의 x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놈만 밑이야. 그러면 참이 되죠? 얘는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고 상관없죠? 5 되네. 얘는 밑이 뭐니? 25 다르지?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지. 얘는 5분의 1 역수치해진 거 맞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나가겠죠? 지금 여기랑 41번이랑 42번에는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가는데 y는 25 곱하기 5의 x제곱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식은 5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됐지? 그러면 밑이 오니까 상관없네 그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가는 거야. 만약에 y는 3 곱하기
5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켜서 쟤와 겹쳐집니까? 이게 문제죠. 겹쳐지니? 네. 왜? 딱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만 앞에 곱해지거나 뒤에 지수에 더해지거나 이건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x 밑에 있는 게 뭔지만 보는 거야. 오 맞잖아, 그치? 그럼 겹쳐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문제는 이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대? 그럼 당연히 n은 마이너스 2인 걸 알겠는데 얘를 못 찾잖아, 그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수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니? 지수의 역함수는? 지수와 반대인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로그. 자,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3이라는 것은 밑이 5인 게 무조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5를 일단 적고 보는 거야. 그런데 얘가 3이 되려면 얘는 로그 5의 3으로 이렇게 변환해 줄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같으면 얘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했잖아, 그치? 이렇게 변환할 수 있으면 얘가 5의 x 플러스 로그 5의 3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꼭 적어 놓도록 하자. 잘 적어놔야 돼. 이거 진짜 나왔다. 그냥 밑만 판단해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느냐? 그건 판단하기 쉽다 이거야. 근데 저게 나와서 몇만큼 평행 이동 시켰느냐 했을 때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5는 여기까지가 되겠. 유형 5까지밖에 못하네. 일단 확정도 해야 되니까.